안녕하세요, 리니어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월드보스 자라탄에 대해서인데요. 뉴비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먹기 힘든 구간이 자라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핵심 용병인 사브리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점수에 너무 큰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저는 이 용병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공략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자라탄은 사실상 사브리나만 있으시면 별다른 공략이 없어요. 그냥 더미 용병 덕지덕지 넣고 지원과 덕지덕지 말아서 체력 많은 애들 몇 명만 많이 살리면 만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사브리나를 기반으로 최대한 점수를 받아가는 간단한 공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획득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라탄도 테리온과 마찬가지로 딜을 넣어서 점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용병의 이제 체력의 합산을 점수로 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냥 깡스펙 높은 탱커들 막 도배해서 억지로 뭐 점수 얻을 수도 있긴 한데, 초반에는 5성들 고강하고 키워서 깡으로 버틴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냥 4성 4마리 합쳐서 사브리나 만드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보상 챙겨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헬이나 바이올라, 세레스 등을 다 구하셨으면 그 뒤에 남은 4성 선택권은 다른 것보다 사브리나의 조합 용병 중에 부족한 파츠들을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제 사브리나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을 때 뽑으세요. 기껏해서 선택권으로 뽑아놨는데 용병 뽑기 하다가 중복으로 나오면 짜증나니까 이 점은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브리나를 얻으시면은 자라탄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일단 테리온은 맨 뒤에서 버틸 더미만 이제 제대로 되면 사실상 나머지는 룸 문제인 것 같아서 제외하고, 제가 부캐를 키우면서 4성 선택권이 2장 남아있는 거를 샬롯이나 오리엔을 뽑아서 오그드와도나 아크스타 만점을 노려봐야 되나, 아니면 사브리나를 만들어서 자라탄 만점을 노려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오그나 아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때리면 때린 만큼 어정쩡한 점수라도 받아서 보상을 좀 챙겨갈 수 있어요. 30개든 40개든. 근데 이 사악한 문어 새끼는 사브리나가 없으면 보상으로 보석을 한 5개에서 6개밖에 못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이랑 제클린이 있었기 때문에 루크레치아랑 제논을 선택권으로 뽑고 사브리나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사브리나 노강으로도 충분히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만점이 대략 10만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하실 때마다 5만점만 받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모드 발제 쓰려고 격분룬 파밍에 이제 발굽을 다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카올리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의 룬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도 만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라탄 공략을 위해서 간단한 데미지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라탄의 공격력은 기본적으로 15,000이고요. 추가로 도트 데미지는 이 공격력의 8%인 1200이 10턴간 들어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세 보이긴 한데, 이게 테리온이랑 다르게 자라탄은 고정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막을 주고 민첩 수치를 높이면 스침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미지가 확 줄어들죠. 스침을 제외하고 보호막을 70%까지만 적용을 해도 들어오는 데미지가 기본 공격 4500에 도트 데미지가 360, 이 정도만 버티시면 되는데, 이 문어 새끼가 짜증나는 게 맵 전체를 다 때려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캐릭터의 보호막과 회복 수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좀 짜증도 나고 귀찮으니까 살아남아서 체력을 회복하며 점수를 최대한 가져다 줄 더미 용병 4명만 집중적으로 살리는 걸 목표로 합시다. 여기서 사브리나가 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브리나의 스킬 구성을 한번 봐봅시다. 사브리나는 피해량 감소, 지속 회복, 피격시 회복, 치명타 확률, 민첩 다 올려줍니다. 이때 민첩은 적용되면 이제 확률적으로 스침이 뜨는데, 스침이 떴을 때 데미지가 35% 적게 들어가요. 월드보스의 지속 피해는 정화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월드보스 용으로만 사브리나를 사용하실 거라면 굳이 각성을 시켜주지 않으셔도 돼서 가성비도 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용병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버퍼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사브리나는 필수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브리나가 2라운드까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활활룬을 주었고요. 회복을 위해서 줄리 플로리아 그리고 베나카를 썼으며,
보호막을 위해서 클라리스를 추천드립니다. 버티기용으로는 이제 더미로 전부 활룬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그문트 같은 경우에는 노강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카올리, 그로사, 제클린 등이 공격 후에 자체 회복 스킬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생존에 유리를 하고요. 또 자체 지속 회복 외에도 피약증이라고 해서 이제 맞았을 때 회복하는 용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시우스나 세이르, 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높은 방어형 용병들을 배치하시면 되고, 만약 체력이 높은 용병이 많이 없으시면 세트 효과를 통해서 체력을 늘려주는 용병을 넣어봅시다. 저는 활룬을 낀 탱커 4명만 잘 살려주면은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트 용병이나 지원가로 도배를 하시면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자라탄 공략을 위해서 이제 핵심 용병이 카올리인데요. 카올리가 이제 세레스랑 같이 쓸 경우에 세트 효과로 추가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회복이 치명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을 늘려주는 세이르를 버퍼들에 묻혀주면 회복량이 더 많아져서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덱을 구성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속 회복을 주는 버퍼들의 턴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자라탄의 한 방은 테리온에 비해서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량이 좀 적더라도 지속력이 좋은 버프를 마지막 쪽에 몰아넣어갖고 이제 최대한 피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턴 쪽에 줄리, 사브리나, 플로리아를 넣어서 회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진행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더미용 캐릭터들이 먼저 공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쪽에 버프들의 순서를 배치해서 최대한 버프가 하나라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사브리나만 있으면 피격시에 회복하는 버프도 있어서 충분히 회복량을 커버를 다 해줍니다. 사브리나 하나만으로도. 자, 이렇게 해서 사브리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해지는 자라탄 공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